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6일 토요일 밤 9시 33분입니다. 카메라 영상 보시면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죠. 예. 여기가 이제 제가 원래 녹화하는 집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다른 데 나가 있어가지고 다른 데서 굉장히 오랫동안 녹화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이제 집에 왔죠. 어제인가 와가지고 제가 열심히 또 세팅하고 이제 오늘 녹화 준비 다 끝내서 녹화를 한 편 해보는 거예요. 어, 목소리가 좀 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녹화하던 데보다 공간이 좀 넓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울릴 수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토요일 저녁이지 않습니까? 지금 녹화해서 올리는 이 영상이 월요일 날 아침 영상을 좀 대체할게요.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에는 영상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 영상을 끝으로 월요일 날 저녁에 저를 다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약간 심리적이거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볼까 해요. 짧게 할 테니까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한 3, 4분 정도 뒤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일단 주식이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는 어떤 뭐 수행 과정,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식이 재밌게 느껴질 때도 있었어요. 주식을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년 정도까지는 재밌더라고요. 가슴 설레이는 일이었는데, 근데 이제 또 슬슬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갈수록 주식이 재미없고 따분한 게 되더라고요. 왜 따분한 게 됐냐? 예전에는 이제 어떤 맨날 투기적인 매매를 좀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옵션 매매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도박성 이런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즐거웠던 것 같고, 즐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투자의 본질이 이게 아닌 것 같고, 저의 투자 성향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스타일을 요즘과 같이 지금 하는 것처럼 바꾸기 시작한 이후로부터는 어떤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재미없는 거구나라는 인식으로 좀 바뀌었죠. 요즘은 뭐 굉장히 따분한 것, 지루한 것, 혹은 뭐 굉장히 고독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고독한 싸움이냐? 결과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보거든요. 이제 시장과 나의 소통 과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은 뭐 시장과 나의 싸움, 뭐 시장과 나의 의사소통, 이렇게 정도 보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시장의 주변에 다른 참가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다른 참가자들의 영향을 저도 받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파월 의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그 외에 뭐 무슨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어쩌고 저쩌고, 혹은 여러분들이 리플을 보고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하여튼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의견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일단은 잘 안 들어줍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솔직히 잘 안 듣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주장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예를 들면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물가가 어떻게 나왔다, 성장률이 어떻게 나왔다, 금리가 어떻게 됐다. 이러이러한 근거를 갖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 근거를 파악해서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어떤 나만의 결론을 내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주장을 하거나, 파월 의장이 뭐 인플레가 어떻다고 주장을 하거나, 바이든이 뭐라고 하던가, 일단 저는 그런 이야기는 뭐 잘 안 듣습니다. 남의 이야기는 일단 잘 안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물론 파월 의장, 뭐 바이든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정보력도 좋고 훨씬 인간적으로도 더 뛰어나신 분들이지만, 그래도 일단 미래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결국 모르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주장도 확률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저보다 훨씬 잘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일단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일단 뭐 저의 길을 가보겠다, 맞든 틀리든. 그렇게 해야 저는 후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투자하면서. 일단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남의 말 잘 안 듣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주장의 근거들을 살피려고 한다. 그 와중에 이제 저도 어떤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시장에서 이제 검증받는 작업을 이제 저는 해 나가는 거죠. 이 검증받는 과정이 이게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어떤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베팅을 했는데, 시장이 제 생각을 맞다고 받아주면은 수익으로 보답을 해줄 거고, 제 생각이 틀리다고 시장님이 검증을 해주시면은 저에게 손해를 주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장은 저를 검증해주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거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이 와중에 남이 끼어들 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시장에 대한 판단은 오직 내가 하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리고 판단은
바이든이 해줍니까? 판단은 파월 의장이 해줘요. 시장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절대적인 그 절대자 시장님이 내 생각이 맞았다 틀렸다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판단을 해주시는 거죠. 지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한 과정이고 외로운 과정입니까, 그죠? 다른 사람이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이 간혹가다 이렇게 투자 바닥이 있다 보면 저같이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꼭 어디서 이제 그 흥분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이겨보려고 그러고 그러신 분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과 나의 1대1 소통 과정인데 여기에다 대고 뭐 누가 와가지고 네가 틀렸네, 아 너의 주장은 어떻네, 너의 주장이 어떻네, 사실 이런 게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어요. 전 그래서 굳이 뭐 투자를 하면서 뭐 누구와 싸울 생각도 없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생각도 없고 그냥 저는 저의 생각이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다른 어떠한 의도도 없어요. 다만 이제 제가 어떤 주장을 하면서 이 주장에 맞아져서 다행히 이제 여러분들도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도의적인 생각 정도는 있지만 뭐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수익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그죠, 돈은 여러분들이 버시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돈은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버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하여튼 일부 리플 가끔 보다 보면 주말에 이렇게 쓱 리플을 보다 보니까 흥분하셔가지고 네가 틀렸네, 내가 너를 설득시키겠다, 이런 류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나 어떤 뭐 직장에서나 뭐 다른 사람들과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긴 할 겁니다. 이게 감정 싸움이나 이게 뭐 논쟁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넌 어떻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 사람의 주장이 일부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여주면 되는 거고요. 판단해봤는데 이상해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죠. 그걸 가지고 거기서 싸워야 되고 내가 널 이겨먹겠다, 내가 널 설득시켜가지고 논쟁에서 이기겠다, 이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은 시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네요. 잡설이 좀 길었죠. 이제 시장 이야기 할게요. 어젯밤 시장은 일단은 하락 마감하긴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하락세가 더 강했던 거예요. 물론 하락폭이 얼마 안 되긴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일단 하락 마감한 거고, 요즘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랐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저 정도 빠진 거면은 제법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락세가 나오긴 나온 거죠, 그죠? 물론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젯밤 저거 하락했다고 해서 이제는 반등이 끝나고 이제 다시 대하락의 시대가 온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반등 흐름, 아직까지 탄력적인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제의 하락이 눌림이 돼가지고 앞으로 더 급하게 오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이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자리, 지금 나스닥이건 S&P건 이 자리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이번에 제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지금 자리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자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주장에 동조하시는 일부 분들은 여기서 들이대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어제 하락한다고 일단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 음봉이 훼손되기 전까지는 난 한번 하방 포지션을 들이대보겠다. 이제 내가 어떤 매매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음봉이 등장했으니까 이 음봉이 붕괴되지 않는 한, 이 음봉이 훼손되지 않는 한은 계속 하방 베팅을 해보겠다.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일단 보겠다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로 짧게 할게요. 그리고 참 빅스까지만 봐야 참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죠, 그죠? 빅스 같은 게 근데 이 보시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게 매도세가 강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뭐 저거 하나 어제 하락했다고 해서 저걸 가지고 뭐 엄청난 하락이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게, 이 빅스 같은 걸 봐도 좀 많이 죽었단 말이죠. 지지력이 안 보여요. 아래 꼬리 좀 달렸지만 이건 지지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지력이 있으려면 21자리를 빨리 올라왔어야죠. 21자리 빨리 회복하고 24를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빅스의 회복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직 하방 세력들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직 시장 상승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보면은 얼추 다 본 거일 것 같아요. 참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8월 4일 날 나왔던 양봉의 시가까지 붕괴를 시켰으니까 그래도 좀 의미 있다 싶은 매도세가 나오긴 나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봉이 훼손되지 않는 거, 이 봉이 훼손된다면 어느 자리일까요? 이 봉의 시가, 이 음봉의 시가 대충 13,330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한 척하지만 않으면 저 자리가 어떤 강력한 저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볼 수도 있다고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요. 근데 아직까지 단기적인 관점은 계속 눌림시 매수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단기적인 게 아니고 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솔직히 반등시 매도가 합리적인 판단이긴 해요. 왜 반등시 매도가 합리적인 판단이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고점과 고점이 지금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난주에 하여튼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막 자신감을 회복하신 분들이 막 이제 상승장으로 전환이다. 아이구야 나는 벌써 상승으로 전환할 기회를 놓쳤다. 이제 하방 보시는 분들 끝났다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무슨 눈만 마주치면 결혼합니까? 약간 눈 마주쳤다고 막 벌써 막 결혼해갖고 애 낳고 막 온갖 김치국 먹는다 그러죠.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뭐 어젯밤에 하락 마감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더라도 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왜냐면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 낮아지잖아요. 그죠? 시장님이 하락 추세라 그러는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는 거냐.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이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만큼 좀 시장이 좀 강하긴 하고요. 뭐 추세 전환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이제 너무 좀 설레발 떠는 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셔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더 눌림이 나오고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서 이 저점 테스트를 봐야 돼요. 여기서 내려왔는데 이 저점 붕괴되면은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거고 끝장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물론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뭐 긴축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런 건 인정은 하긴 하는데요. 그럴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좀 그런 분들은 시기상조인 게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 저항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거나 돌파한작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그죠?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긴 하다고요. 근데 여전히 중장기적인 이 하락 추세가 완전 극복된 게 아니라서 지금은 이제 눈만 마주쳤는데 뭐 결혼을 생각하고 막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어젯밤에 왜 이런 반응을 보였냐에 관련된 이야기 이제 그죠? 어떤 이슈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잘 나올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좋게 나왔죠. 뭘 보시면 되냐면 논판 페이롤스하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가 둘 다 서프라이즈했어요. 예상치가 25만이었는데 52만이 나오니까 거의 53만에 가까이 나오니까 예상치 곱하기 2가 넘어섰죠. 예상치가 더블을 넘어선 거죠. 실제치가.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0.6이 예상치였는데 0.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다? 시장 예상치보다 고용시장이 훨씬 강력했다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제가 이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긴 한데 지금까지는 6월 중순 혹은 7월 중순까지 이게 시장이 긴축 우려나 경기 침체 우려를 좀 많이 반영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들이 좀 굉장히 낮아져 있다고요. 시장의 기대치들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지표들이 좀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거나 혹은 뭐 지표들이 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좀 안 좋게 나와도 이미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좀 시장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드렸던 적이 있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상치들이 좀 너무 낮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말이 좀 꼬이는 것 같긴 한데 이 분석가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다 경기 침체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상치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아놓은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게 지금 일단 현재의 모습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이 시장의 어떤 긴축 우려나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까지 약간 좀 과하긴 과했던 것 같아요. 지표들이 저렇게 나오는 걸 보면요. 생각보다 시장은 더 천천히 안 좋아질라나 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이야기가 좀 새고 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지금 시장은 저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를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하나는 이제 오직 긍정적인 측면만 봐서, 야, 봐라, 고용지표가 좋네. 이거 경제가 굉장히 좋은 거다. 미국 경제는 최고다라고 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요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연준이 경기 침체 우려를 가지고 긴축 속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저렇게 좋게 나와 버리면은, 야, 저러면 연준에서 긴축 우려하고 있는데 연준에서 그러면 침체 우려를 낮게 보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으니까 침체 가능성을 낮게 보고 9월 달에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 더 강력한 긴축을 밟는 거 아니야? 더욱더 강력한 긴축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거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반응 보면 고용지표가 미국장 개장 전에 나왔거든요. 개장 전에 그래서 급락을 했어요. 일단은 급락했는데 장중에 또 되돌리고 또 급락했다가 되돌리고 급락했다 되돌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고민했다. 아, 이거를 미국 경기가 튼튼하다고 좋다고 받아들여야 돼, 아니면 저걸 긴축 우려라고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면서 주식시장은 일단 머리를 좀 박박 긁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든 어떤 이슈적인 측면에서든 일단 위쪽으로 더 밀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긴 하자고요. 다만 음봉이 나왔으니까 어떤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저 음봉이 훼손되지 않으면 하방 베팅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일단 해드리고 있는 거죠. 일단 주식시장의 반응은 일단 그랬다고요. 그죠? 그러면 일단 다른 데도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다른 거. 주식시장의 반응은 그랬는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사실 저거 호재로 볼까 악재로 볼까, 또 기술적으로도 전에 뒤에서 밀려가던 힘이 밀려서 올라가던 그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어쨌든 좀 혼조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증시 외적인 부분들 달러라든가 채권시장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 좀 명확한 반응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밤에 중요하게 봐라라고 말씀해드렸던 기술적인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전일 나오는 이 8월 4일 날 나온 음봉을 전부 다 감싸서 이걸 장악을 해버렸으니까 일단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고, 단기적으로 쌍바닥 완성을 했다라고 봐도 될 거예요. 이 정도면 완성한 거죠. 그죠? 완성을 하면서 지금 어디를 넘어갔냐? 여기. 요 자리를 넘어갔으니까 일단은 쌍바닥 완성됐다고 볼게요. 일단은요. 그래서 일단 조정은 끝났고 일단 위로 밀려 올라갈 거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이해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좋았으니까 9월 달에 연준이 더 금리를 빨리 올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50bp가 아니고 75bp 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으면요. 연준은 왜 75bp 올릴까요? 지금 인플레 우려 계속 인플레 우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연준 사람들 나와가지고 인플레가 꺾이는 걸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긴축 우려라고 해서 달러 인덱스가 또다시 급등을 한 겁니다. 이런 점들은 월요일날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최근에 달러가 강세가 나왔던 게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잖아요. 이게 직접적인 악재였잖아요. 근데 이거 다시 살아난다면 굉장히 주식시장은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해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였고, 기술적으로도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금리 같은 경우는 금리 같은 경우도 그래 크게 올랐습니다. 금리가 사실 어젯밤 같은 경우가 좀 금리 입장에서 좀 중요한 자리이긴 했는데, 일단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연결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자리인데, 물론 아직도 전 시장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보시면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일단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근데 일단 아직까지는 보시면 이 위에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선들을 일단 지금 거의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추세선들은 넘기거나 이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저항이 여기였어요. 이 자리가 붕괴되면 일단 상승 추세는 끝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 자리를 회복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의 방향성은 다소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전 오리무중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시원하게 아래로 갈 것도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단기적으로 쌍바닥 만들고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했으니까 일단은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3% 자리를 금리 3% 혹은 3.1%, 3.2% 자리를 지금 언제부터죠? 4월부터 해서 4개월 넘게 지금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과연 넘어갈 수 있을까 일단 좀 의심은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단기 하락 추세라고 일단 말씀을 해드렸는데 저는 일단은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잘 모르겠다로 들어왔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로 가기에는 어제 급등, 이 급등의 이유가 너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리는 일단 쳐다볼게요 라고 일단 이야기할게요. 금리 같은 경우 근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죠. 금리가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빨리 급등해 버리면 나스닥이 안 좋습니다. 그죠? 어젯밤 나스닥이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IT 빅테크가 새빨간색이고 여기 보시면 S&P는 그래도 초록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금리 인상에 취약한 건 나스닥이죠. 그죠? S&P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오른 게 이렇게 급하게 계속 오르면 나스닥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거. 혹은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경기 침체 우려라고 하면서 또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거. 하여튼 금리는 적당히 움직여야지 시장에 우호적일 겁니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죠. 하여튼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거는 긴축 우려라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이 긴축 우려라고 해석하는 게 좀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일부는 고용 지표가 좋았으니까 일단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줄어들었네 라고 하면서 미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 오른 것도 있긴 있을 텐데 근데 어제 상승의 대부분의 요인은 제가 봤을 때 긴축 우려로 인한 급등이 더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 금리가 상승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 저 상승은 이 어제 고용지표 호조로 인한 긴축 우려 강화로 보는 게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사실 그죠 긴축 우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긴축 우려가 강화가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제가 또 긴축 우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장단기 금리 차를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또 그래서 폭락을 했어요. 10년물하고 2년물 금리가 굉장히 많이 대폭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0.5에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이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근거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보다 더 장단기 금리 차가 10년물, 2년물이 이보다 더 역사적으로 확대됐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역사적인 최저점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가격이 언제 나왔었냐면은 여기 89년도에 한 번 혹은 2000년도에 한 번 나왔던 거예요. 이때 결과 어떻게 되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89년도에 이 장단기 금리차가 0.5를 찍고 0.5 근처까지 갔다가 정상적으로 회복하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났던 거죠. 2000년 IT 버블 때도 마이너스 0.5 찍고 반등하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난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그 자리까지 내려왔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이게 하락률이 무려 39%란 말이죠. 이 정도도 전 투매라고 봤는데 지금 더 한 게 나왔어요. 이거 어쩌면 거의 피크 투매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긴축 우려 최고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게 그 증시 자체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에 와 있는 거고 장단기 금리차 이런 거 역전폭도 굉장히 심하긴 해요. 물론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초단기물인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10년물하고 3개월물 같은 경우는 역전이 안 되긴 했는데요. 오히려 이제 금리차가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려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간 이 10년물, 2년물 저런 것들의 역전이 너무 심하긴 하다라는 거. 지금 저게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눈만 마주쳤다고 지금 미래를 계획을 하고 또 결혼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안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죠? 계속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고 나서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안 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100% 확률이에요. 100% 확률. 그런 점들 꼭 좀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국제유가 이런 거 그죠? 그냥 평이했습니다. 그죠? 잘 하락 추세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이제 기름통을 조금씩 채워야 되겠죠. 앞으로 국제유가는 하락 추세니까 예전에는 국제유가 상승 추세일 땐 계속 만땅을 채워 넣었다면 지금은 이제 조금씩만 필요할 때마다 기름 넣는 게 좋겠죠. 하여튼 저 생활의 팁이라면 팁일까요? 이 정도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도 일단 좀 주춤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죠? 달러가 저렇게 됐고, 달러가 어젯밤에 급등을 했고, 반도체 지수도 분명히 안 좋았겠죠. 그죠? IT 빅테크 이런 쪽에 영향을 받으니까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살짝 하락했으니 1% 정도 하락했으니까 일단 한국 증시 시작이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한국 증시고 미국 증시고 일단 위로 밀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눌림시 매수가 맞아요. 예. 중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보면 반등시 매도입니다. 근데 단기적인 그림에서 보면 아직까지 눌림시 매수의 관점이 맞긴 맞다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다라고 해서 뭐 한국 증시 대폭락을 기대하시거나 그런 건 또 비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삼성전자는 62,000원에 계속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는 게 일단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그 정도 체크만 하고요. 코스피도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요. 몇 거래일 동안 저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우리도 경거망동하면 안 될 겁니다. 이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이고, 특히나 하방 포지션 같은 경우는 이 칼 같은 타이밍이 생명이라서요. 좀 확인하고 한 발자국 늦게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조금 좀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풋옵션들이 살아나는지 여부, 또 그리고 변동성 지수들, 코스피 변동성 지수들이 아주 중요한 17라인에 도달했는데 이 17라인에서 지지력을 더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뭐예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다시 1307원을 돌파 한장할 수 있는지 여부들 월요일날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